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정사와 관련된 영작문 몇 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작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밖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다. 핵심 내용 파악했죠? 그 얘긴 동사 문형을 결정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뭐가?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은 이게 어쨌다는 거죠? 이게 뭐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라는 건가요? 아니면 뭘 시켰다는 건가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유쾌한 일이라는 거죠. 즉, 일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 비패턴입니다. 그럼 문형을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유쾌하다는 것부터 채워볼게요. 유쾌한, 낱말 있나요? 예, 있습니다. pleasant. 그것도 아주 유쾌하다 그랬으니까 very pleasant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그럼 뭐가 유쾌한지 이것도 채워보겠습니다. 뭐가?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밖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 이거 낱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동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듣는 거니까 hear 이것을 이용할 거고요. 여기서도 문형을 갖춰줘야 되겠죠? 그럼 뭘 들었나요?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뭐뭐 한 소리를 들었다는 건가요? 여기서 누가 뭐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hear는 사역동사 패턴의 hear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 했는지 채워보겠습니다. 누가? 새들이. 낱말이죠. birds. 뭐 하는 거죠? 지저귀는 거. 그래서 sing 또는 singing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hear는 문장의 일부, 즉 주어로 쓰인 것이니까 here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이든지 또는 뒤에 ing를 붙이든지 또는 앞에 접속사와 주어를 붙이든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일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투정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것도 가주어 is를 사용해서 이제 수식어구를 확인해 볼까요? 있나요? 여기 몇 개 눈에 띄네요. 자, 새들이 지저귀는데 어떻게? 즐겁게 지저귀다. 그리고 어디서? 밖에서 지저귀다. 그리고 언제?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새들이 지저귀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수식어구가 있네요. 자, 이것을 뒤에 중요한 순서대로 붙여볼게요. 먼저 어떻게? 즐겁게. 낱말 있나요? 있습니다. merrily.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다음 어디서? 밖에서. 낱말 있죠? outside.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이거 낱말 없죠? 그래서 동사를 이용하겠습니다. wake up. 그리고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접속사 주어를 붙인 when we wake up in the morning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작이 끝났습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very pleasant to hear birds singing merrily outside when we wake up in the morning. 다음, 바깥이 몹시 추운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투 입고 나가십시오. 자, 먼저 바깥이 몹시 추운 것 같습니다. 이 문장부터 시작할게요. 내용 파악, 다시 말해 동사 문형 결정했죠? 한마디로 뭐라는 거죠? 춥다는 겁니다. 그리고 춥다는 것은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비패턴입니다. 문형을 채워볼게요. 그럼 뭐가 추운 거죠? 바깥이 춥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단어를 보지 말고 내용을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단어를 보면 뭐가? 바깥이 춥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날씨가 추운 거지 바깥이 추운 게 아니거든요. 바깥은 추운 곳, 즉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날씨가 돼야 합니다. 참고로 날씨는 비인칭 주어 i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t is cold. 그것도 아주 춥다 그랬으니까 it is very cold.
그러면 바깥이 이것은 어떻게 되죠? 아까 장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outside 하고 수식어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다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투 입고 나가십시오. 여기서도 동사 문형을 결정할 때 주의할 게 있네요. 여기서도 단어를 보지 말고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뭐 하라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투 입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나가십시오 하는 겁니까? 당연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투 입으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는 입다, wear 또는 put on 이 동사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나가십시오. 이것은 뭐가 될까요? 이것은 나갈 때, 즉 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표현해 줘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문형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사 put on으로 할 거고요. 자, 그럼 뭘 coat 낱말이 있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 주어는 당연히 상대방이니까 you로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 거의 다 주어를 생략해서 씁니다. 그래서 put on your coat 이렇게 핵심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수식어가 되겠죠. 자,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먼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 나갈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낱말 있나요? 없죠. 이것도 동사를 쓰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다 하는 동사는 catch a cold. 그리고 뭐뭐 하지 않도록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투부정사로서, 그리고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앞에다 not을 써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ot to catch a cold. 그리고 나갈 때 이것도 낱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동사가 있으니까 go out. 그리고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앞에 접속사와 주어를 붙이겠습니다. When you go out. 이렇게 해서 다 표현이 끝났습니다. 자, 완성된 문장 읽어볼게요. It is very cold outside. Put on your coat not to catch a cold when you go out. 자, 그럼 이것으로 투부정사를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배운 것을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시 보려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육하원칙 영문법 두잇이 목표하는 바가 한눈에 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뭐였죠? 모든 문장을 육하원칙으로 낱말처럼, 다시 말해 두잇처럼 읽고 쓴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육하원칙 영문법 두잇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모든 문장은 육하원칙의 구성을 갖고 있다 했고요. 그리고 그 육하원칙 하나하나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했죠. 낱말이나 또는 명사나 또는 동사를 이용한 형태로.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엔 동사 문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문장을 육하원칙으로 낱말처럼, 다시 말해 두잇처럼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여세가 바로 동사 문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근거는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문장을 이루는 모든 표현엔, 즉 핵심 내용이 되었든 또는 육하원칙 하나하나가 되었든 다 동사가 있고, 또 동사가 있는 표현은 어디서든 다 똑같은 문형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 문형을 낱말처럼 볼 수 있다면 이 표현들 모두 그것도 한 번에 낱말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엔 투부정사가 한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즉 낱말처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모든 문장을 육하원칙으로 낱말처럼, 다시 말해 두잇처럼 본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를 확인시켜 드리고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동사에다 ing를 붙인 예를 학습할 때도
투정사에서 그랬듯이 얘가 한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낱말처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얘도 투정사처럼 동사와 문형을 이루기도 하고 또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또는 동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다만 동사와 문형을 이루는 경우 얘를 동명사라 부르고 명사를 수식하면 얘를 분사라, 동사를 수식하면 얘를 분사구문이라 이렇게 이름만 달리할 뿐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동사에다 접속사와 주어를 붙인 얘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한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낱말처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겁니다. 얘가 동사와 문형을 이루고 있으면 명사절이라,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절이라, 그리고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절이라 하죠. 대신 여기서는 그 역할에 맞는 접속사가 몇 개 소개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사에다 전치사를 붙인 얘를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한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낱말처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보겠죠.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이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혹 비동사 패턴의 문장에서 주어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 역할에 맞는 전치사가 몇 개 소개되겠죠. 이제 확인해 보았듯이 뭘 공부하든 다 어떤 형태로, 즉 낱말처럼 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결국 한 문장을 두이처럼 보자고 영문법을 공부하는 거죠. 이제 유카운팅 영문법 두잇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부터는 주제를 좀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두잇에서 여기 it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여기 do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동사가 어떤 형태로 표현됐든 간에 다 do처럼, 즉 동사의 원형을 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do잇이 완성되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엔 동사의 원형을 보라 라는 새로운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투정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갔죠. 이는 같은 내용의 반복을 줄임으로써 영문법 두잇이 목표하는 바를 한눈에 훤히 내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